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미넨이 보움 원정에서 또 패배를 하면서 챔스 포함 공식 경기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그 15위 보움에게 오늘 경기를 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어떤 경기를 펼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더리우트와 김민재가 정말 오랜만에 센터백으로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쪽엔 일단 사네보단 추포모팅을 선발로 기용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선발 라인업을 꾸린 투엘입니다. 전문 윙어인 사네와 사라고사가 있음에도 슈퍼모팅을 쓰면서 밀러를 사이드로 보낸 건 난이도가 높아 보이긴 했습니다. 투엘볼의 핵심은 역시나 후방 플레이메이커입니다. 도르트문트에서 바이글, 첼시에서 조르지뉴가 그랬던 것처럼 미넨에는 키미히가 경기를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키미히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바로 앞까지 가서 공을 받고 양쪽 풀백인 마즈라이와 게이로를 올려서 측면에서 순간적으로 2대1 수적 우위를 노립니다. 풀백의 오버래핑이 얼마나 많고 자주 일어나느냐가 미넨 공격력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시알라가 두세 명을 끌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선수니까 무시알라 쪽에 선수가 붙었을 때 풀백이 프리하게 되는 찬스가 생겨납니다. 이때 케인이나 추퍼모팅이 가운데 쪽으로 침투하면 제공권에 장점이 있으니 좋은 기회가 날 수 있죠. 미넨은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좋은 출발을 합니다. 코너킥 이후에 보움 선수들이 미넨을 밀어내려고 하는데 이때 무시알라가 하프 스페이스로 뛰고 키미히는 거기에 공을 넣어줍니다. 무시알라가 공을 잡자마자 선수들이 따라붙고 이때 무시알라는 상대가 발 뻗은 걸 이용해서 제쳐내고 왼발 슈팅을 가져가 보지만 키퍼가 막아냅니다. 드리블 잘하는 선수에게 수비가 먼저 발을 뻗는 건 나 뚫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슈팅이 고레츠카에게 향했는데 고레츠카가 다시 무시알라에게 밀어주고 무시알라는 이 공을 잡고 잘 돌려내서 골대 상단으로 정석적인 슈팅을 하며 마무리합니다. 무시알라의 개인적인 능력이 미넨의 리드를 만듭니다. 미넨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또다시 무시알라의 천재성이 빛나는 순간이 옵니다. 미넨의 역습 찬스에서 무시알라가 케인이 라인을 깨는 걸 보고 발 바깥쪽으로 깔끔한 공간 패스를 넣어줍니다. 오늘 전반 초반 보움의 수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케인이 투엘 경지을 슛을 선보입니다. 이 좋은 찬스를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원래 케인 같지 않은 모습이 좀 낯설긴 하네요. 이것처럼 미넨은 전반 초반에 충분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미넨이 좋아하는 역습에서 선수 퀄리티로 누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미넨은 중간에 마즈라이가 부상으로 나가며 사실상 우풀백이 가능한 자원이 전멸했습니다. 부상을 대비해서 샤샤보이도 급하게 영입한 건데 샤샤보이는 오자마자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정말 안 풀리는 미넨입니다. 마즈라이를 빼고 우파메카노를 투입하는 미넨입니다. 그리고 미넨 역시 카운터를 맞기 시작하는데 이 시작 역시 무시알라였습니다. 무시알라의 장점이자 단점이 폭발적인 전진성입니다. 김민재가 무시알라에게 무난한 패스를 내줬는데 공을 잡고 앞으로 전진하다 두 명의 수비에게 압박당해 공을 뺏깁니다. 그리고 보움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이 역습을 커버하기 위해 김민재가 자리를 이탈합니다. 아사노는 김민재가 오기 전에 가운데 선수에게 주고 2대1 패스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패스가 로시아 뒤쪽으로 가면서 키미히가 끊을 수 있을 것 같은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로시아가 몸으로 잘 지켜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끊을 줄 알았던 김민재와 게이루가 잠깐 멈추게 됩니다. 이때 아사노는 쉬지 않고 침투하고 로시아가 아사노를 보고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아사노가 반대쪽으로 군더더기 없는 정석 슈팅을 성공하며 경기를 1대1 동점으로 만듭니다. 일단 보움의 역습 완성도가 상당히 좋았고 무시알라의 공격적인 전진성이 이번 실점에서는 리스크로 다가왔습니다. 돌이킬수록 아까 케인의 1대1 찬스가 아쉽습니다. 미넨은 우파메카노가 들어오고 나서 공격 시에 후방에 3백을 구성하고 나머지를 올려서 3-1-6 형태를 만듭니다. 스트라이커도 가능한 추포모팅을 올리고 케인을 조금 더 내려오게 만들어서 공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시도해봅니다. 근데 무시알라가 아까 실점과 연관된 실수를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실수를 반복합니다. 또 여유로운 상황에서 퍼스트 터치가 꼬였고 또 두 명에게 압박당하며 소유권을 잃습니다. 이 역습 상황에서 아사노와 1대1을 하게 되는 김민재인데 자세 최대한 낮추고 아사노가 방향을 선택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왼쪽은 미넨 선수들이 커버했기도 하고 아사노가 오른발이기도 해서 갈 곳은 오른쪽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가며 아사노를 끝까지 막아냅니다. 정상적인 1대1은 김민재를 뚫을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코너킥에서 슐로터백에게 완벽한 헤더를 얻어맞으며 경기를 2대1로 끌려가게 된 미넨입니다. 공교롭게도 무시알라의 두 번의
간의 턴오버가 모두 다 실점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보움은 2대1이 된 이후에도 강도 높은 압박으로 소유권을 가져오고 아사노의 빠른 스피드를 노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지금도 아사노가 뒷공간으로 뛰는 순간 패스를 넣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수비는 또 김민재가 전문입니다. 아사노가 빠르지만 김민재는 더 빠르게 커버해서 수비를 성공시킵니다. 사실 김민재의 활약이 안 나올수록 미넨이 이길 확률이 늘어나는데 오늘은 김민재의 수비 장면이 많은 미넨입니다. 전반은 2대1로 종료됩니다. 오늘 미넨은 여러가지로 잃은 게 많은 전반전이었습니다. 좌측에 치우친 공격으로 오른쪽 윙어 밀러는 공을 거의 잡지 못했습니다. 슈퍼무팅 역시 실종되었죠. 그리고 선수들의 턴오버가 계속 쌓이면서 효과적인 빌드업이 일어날 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즈라이까지 부상당하면서 우풀백이 전멸했죠.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받은 미넨입니다. 후반전엔 미넨은 일단 그대로 경기를 치릅니다. 전반과 달리 후반엔 적극적으로 우파메카노의 오버래핑을 지시한 투엘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만큼 리스크는 늘어나겠죠. 미넨은 이 스코어를 뒤집기 위해 키미히를 빼고 사라고사를, 추포모팅을 빼고 사네를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무시할라, 밀러, 고레츠카가 중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공수 밸런스를 포기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수를 쓴 투엘입니다. 지금 미넨의 축구에서 키미히를 빼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고레츠카나 무시할라는 키미히처럼 빌드업 템포를 조절하거나 공을 뿌려주고 순환시켜주는 역할이 아니죠. 키미히 없이 볼을 어떻게 돌릴까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파메카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중볼 경쟁을 하다가 팔꿈치로 상대 선수의 턱을 돌려버립니다. 경고가 한 장 있었던 우파는 퇴장을 당하며 PK까지 내줍니다. 지난 챔스에 이어 2경기 연속 퇴장을 당하는 우파메카노입니다. 악재가 끊임없이 터지는 미넨이죠. 얻어낸 PK를 깔끔하게 성공시키며 3대1로 경기를 리드해가는 보움입니다. 2점 차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10명으로 싸워야 하는 데다가 남은 정규 시간은 13분입니다. 감독 입장에선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10명인 상황에서 더리우트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올라가고 김민재는 다이어와 센터백 듀오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미넨은 경기 스코어가 3대1이 되고 나서 공격에 특별한 패턴 플레이 없이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공격이 진행됩니다. 약속된 움직임이 거의 없으니까 공격수들은 공 잡으면 일단 돌파를 시도해봅니다. 선수들이 2-3명 뚫으면 좋은 장면이 나오고 개인 돌파가 막히면 공격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넨의 좋은 선수 퀄리티를 사용하는 방법이겠지만 동선 정리와 패턴 플레이 없이 뛰게 되면 체력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되고 특히 지고 있는 상황에선 선수들이 급해지면서 더 공격이 안 됩니다. 그러다 공격진에서 턴오버라도 나면 이런 위험한 수비 상황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센터백에 다이어가 있으니까 수비 전환 속도는 더 느려지죠. 하지만 알면서도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미넨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빠집니다. 미넨은 테리 개인 능력으로 2-3명 제치면서 우당탕탕 밀어준 공을 케인이 득점하며 3대2까지 따라잡아 보지만 경기는 이렇게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 미넨의 패배는 최근 안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인쇄해서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사네와 사라고사라는 윙어 자원이 있음에도 밀러를 윙어로 기용하면서 밀러라는 카드를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케인과 추포모팅의 동시 기용도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무시할라는 첫 골은 잘 넣었지만 실점에 관여한 2개의 턴오버를 만들었고 우파메카노 역시 퇴장에 PK까지 내주며 마지막 희망을 날려버렸습니다. 게다가 키미히를 중간에 빼면서 빌드업이 이어지지 않았죠. 키미히가 있었기 때문에 좌우 큰 반대 전환이 나오고 그래서 풀백도 올렸을 수 있던 건데 키미히가 나가고부터는 큼지막한 방향 전환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교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가 끝나고 키미히와 코치가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연패 분위기, 구단 내 불화, 감독의 아쉬운 판단들까지 무너지는 팀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미넨입니다. 과연 미넨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